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칼럼에서는 신뢰,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자본과 세계 스카우트 대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문을 먼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인용문은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과거에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그 얘기인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제도,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특정한 전 근대적인 문화적 관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법률, 계약, 경제적 합리성 따위는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충분 조건에는 관습의 바탕을 둔 효율성이라든지 도덕률, 공동체에 대한 의무, 신뢰 이런 것이 가미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또 다른 책인 트러스트라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후쿠야마는 신뢰 사회냐, 그러니까 고신뢰 사회냐, 저신뢰 사회냐 하는 거를 쭉 대비를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서술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 저신뢰 사회에 속합니다. 그 사람이 진단을 하건데, 고신뢰 사회는 일본, 미국, 영국, 이런 쪽의 나라들이 이제 고신뢰 사회에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은 제가 수년 전에 이 스카우트 지도자 과정을 이수를 하면서 그때 한번 한 3박 4일인가 하는 이 텐트 속에서 이제 야영하면서 생활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 과정을 마치면서 지급이 됐던 그 옷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그냥 이번에 그 주제가 이 잼버리 대회에 관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번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린 이 잼버리 대회가 불행하게도 거의 파행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나 이렇게 온열질 이런 환자가 나올 정도로 이 고온 다습한 환경이죠. 개펄 간척지에다가 이제 한 거 아닙니까? 사막보다 더한 거예요. 사막은 밤에는 아주 차가운 기온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이 개펄 이거는 낮에 달궈졌던 것이 밤에는 이 습도와 함께 열기가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배수 시설 이런 거는 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채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졌고, 이 질퍽한 땅에 오래전에 이제 며칠 전에 왔던 비 이런 것 때문에 이 물류용 팔레트 이거를 겹쳐서 깔고서 이제 텐트를 쳐야 되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 보도가 됐는데, 급기야는 이제 스카우트 운동의 본산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 미국 같은 나라가 대원들을 다 철수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 세계 어린 청소년 이 사람들 4만 5천 명이나 이렇게 초청을 해놓고 국가적인 망신의 외교 문제까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거의 참상에 가까운 그런 걱정을 이제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이 대체를 유치할 때 개펄 이 간척지에서 열린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무를 심고 넝쿨식물을 조성을 해가지고서 충분한 그늘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 이렇게 유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정작 수년간 그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놓고는 이제 아이들을 이 땡볕에 내던진 그런 꼴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이번 대회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이 쌓아올린 신뢰, 이거를 단 한 열흘 만에 날려버린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번 회에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신뢰, 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상처를 헤집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신뢰란 무엇인가? 후쿠야마가 이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뢰는 영어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트러스트죠.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개인들은 하나의 자율적인 개인이죠. 이 개인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사회적인 어떤 규범을 지키면서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실제로 그런 믿는 대로 이걸 지키는 어떤 일정한 수준이 있죠. 그래야만 이게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신뢰도가 높은 사회냐 낮은 사회냐,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똑같이 자유민주주의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고신뢰 사회냐 저신뢰 사회냐 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이 풍토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만약에 어떤 사회가 중앙정부의 통제가 만약에 없더라면은 이것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하면은 이것이 바로 저신뢰 사회죠. 이 저신뢰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개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앙 집권적인 어떤 군주제, 이거에 의해서 통치가 되면서 이 국가와 가족, 이거를 매개하는 중간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그 사회, 그런 그 자치 조직의 경험이 없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가 되게 저신뢰 사회다 하는 것이 후쿠야마의 그 설명이고, 한국은 지난 역사를 보면은 불행하게도 지방 분권적인 어떤 봉건주의를 뭐 해본 적이 있다라든지 이런 그 경험이 없죠. 이것이 신뢰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번 그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어떤 커다란 행사, 큰 행사를 자체적으로 해낼 만큼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도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각기 서브컬처, 이 하위 문화가 다 다르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전체 그 사회를 하나의 그 커다란 문화 단위로서 이렇게 싸잡아서 어떤 신뢰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한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신뢰 수준이 낮은 일종의 그 가족주의 이 사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영만리 그 한국 땅에 이 항공료를 포함해서 800만 원 이상의 어떤 상당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당연히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를 하고 이제 보낸 것이죠. 4만 5천 명의 그 부모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니 하면서 또 요즘 얘기하는 그 한류, 이런 거가 이제 홍보가 많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이 정도가 된다라면은 멋진 그 대회를 만들어서 나의 그 자녀가 아주 그 멋진 꿈을 간직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그 믿음을 준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전북 지자체가 주도한 이번 그 행사는 한국에 대한 신뢰를 여지없이 망친 그 결과가 됐습니다. 늦게나마 중앙정부가 나서서 아이들을 모두 서울로 철수시키고 남은 일정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한국의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떠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회하려고 하는 그 안간힘을 현재 쓰고 있죠. 이런 그 사례, 이거를 볼 때 한국은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에 비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이 신뢰에 있어서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픈 부분이죠. 이런 그 사회는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않으면 일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중앙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지자체가 볼 때는 중앙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산을 빼먹는 하나의 곡간처럼 그렇게 이제 이 보는 이런 풍토, 이런 것이 이제 저신뢰 사회의 하나의 특징인데, 이런 그 저신뢰 사회의 증표 중에 하나는 이 중앙정부의 공공비용, 이거는 국민의 전체 세금이죠. 이런 공공비용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빼먹는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아주 고질적인 징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유사한 그 하나의 그 측면이 뭐냐면은 공공의 정신입니다. 공공의 정신. 이 공공 정신은 일종의 그 봉사 정신하고도 통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그 서구 사회를 보면은 큰 대회, 국제 대회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열정적인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월급이 주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에 이런 자율적인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그 자원봉사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공공의 정신이 좀 없는 편인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반성을 해볼 시기가 이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공공의 정신할 때 이 공짜, 영어로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의미가 공공의 그 의미인데, 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글로벌 축제를 멋있게 성공을 하려면 이 지역이라든지 국가의 명예, 이 공공의 어떤 명예를 높이는 가장 공적인 일임에도 나는 성심성의껏 해가지고 이거를 성공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 공공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우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명감을 갖고 공공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어떤 자세, 이런 자세가 있는 사회가 고신뢰 사회인데 우리는 이게 아직 부족하다. 이번 그 잼버리 대회도 공공의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것을 멋지게 성공을 시켜가지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한 단계 더 고급스럽게 이게 평가받고 세계 속에 신뢰를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공공의식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대회를 핑계 삼아서 오히려 경제성이 의심스러운 이러한 그 공항이라든지 고속도로를 자기 동네에 이렇게 만드는 이런 쪽에 이제 주력이 됐다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것이 또 뭐 늘 신문에 나듯이 이 공항 활주로에 동네 사람들이 고추나 말리고 하는 이런 공간이 또 될지 나중에 한번 좀 지켜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공의 정신 말씀드렸는데 또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이 지방자치제도가 한국에 있어서는 오히려 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특히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좌파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걸 지방자치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반국가적인 어떤 영향력을 여기 심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념 정치를 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난 수년간에 보면은 이 지방자치를 강화하려고 하는 이 정치권, 특히 좌파 세력의 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칫 과거에 6.25 시국에 인민위원회 같은 이런 역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을 끊임없이 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지자체라고 하는 건 자율적으로 뭐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중앙정부가 인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조직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지죠. 수년 전에 큰 붐을 일으켰던 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운동, 이것도 정부의 어떤 자금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만약에 그 요소가 없다라면은 이것이 그렇게 큰 붐이 된다든지 인기를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공적 자금을 이용을 해서 자기 정치 세력의 어떤 이거를 매수하는 행위와도 같다,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인위적인 노력은 십중팔구, 사회적 자본인 이 신뢰, 이런 거를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그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속성이다 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이것이 저절로 이렇게 오랜 그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의 전통으로서 자리 잡는 것이지, 이거를 정치 세력이나 어떤 정부가 나서서 억지로 제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목적이라 하는 것은 거의가 정치적인 속임수라고 보면 됩니다. 애초에 사회적인 자본,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번에 그 새만금 재머리 대회도 크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지자체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 정치운동의 하나의 그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책임과 연계되지 않은 권력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폭정을 낳고 이와 같은 그 무책임을 낳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신뢰라고 하는 이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노출시킨 그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남비처럼 이렇게 전부 부글부글 끓다가도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한국인의 하나의 속성으로서 금방 잊어버리는 이런 그 얘기를 우리가 자조적으로 많이 반성을 하죠. 이번만큼은 철저히 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파행으로 흐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복기를 좀 해가지고 뭔가 바로잡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약한 나라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자체의 어떤 단체장을 뽑는다라든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걸 뽑는 그 관행이 지금 이제 한 30년이 됐는데, 제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하는 이 신뢰 측면에서 이것이 아직은 속빈강정이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 이번 일의 그 교훈 중에 하나는 특히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이런 지자체가 국가적인 어떤 커다란 행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설 때는 이거를 과연 우리가 허락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교훈을 좀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이 지자체가 책임감 없이 중앙정부, 즉 전체 사회에 어떤 이 공공자금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민폐를 끼치면서 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 없이 오랜 기간 이렇게 이제 해왔다는 얘기죠. 이런 지자체가 말하자면 책임감이 없는 그런 지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지자체가 이런 범국가적인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허락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에 그 사태의 교훈입니다. 이런 일을 거울 삼아서 한국이 이 저신뢰 사회구나라고 하는 그 뼈아픈 자각을 한과 아울러서 우리의 그 경제력에 걸맞는
신뢰 사회가 돼야 되겠죠. 이것이 되기 위한 그 어떤 지속적인 노력. 그렇지만 이것이 중앙정부가 뭐 나서서 어떤 인위적이 아닌 근본적인 어떤 방향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연구를 잘 하고 실천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